자, 대한전선 우리 가족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 저녁 6시 53분인데 우리 가족분들 딱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 대한전선에 대한 딱딱도사의 어떤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 오늘 하락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를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지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 고지를 결국에 쟁탈하러 갈 건데 이 눌림목자리 오히려 좋다고 했어요. 그죠? 눌림목자리 쫄지 마라. 절대 쫄지 마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이 대한전선은 이런 파동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눌림목자리 이겨내야 돼요. 21선 눌림목자리 나오면 매수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도 사람들 페닉셀 할 때 뭐라 했어요. 그죠? 이때 주가 장대음목 나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장대음목 나오고 막 이런 자리 나오니까 개인들이 물량 무서워서 팔아버렸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가 다시 올랐잖아요. 제가 21선에서 오히려 물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눌림목 자리에서 견뎌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 눈 내린 전선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산, 그죠? 높은 산 깊은 골. 이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는 거예요. 높은 산 깊은 골. 그죠? 제가 노래 불러드렸잖아요. 군가. 적막한 산아. 그죠? 이 골짜기가 깊은데 여기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눈 내린 전선. 근데 결국에는 이 높은 산 우리 고지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이 전선을 탈환하러 갈 것이다. 그만큼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제가 뭐 군가도 부르고 우리 가족분들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진실성 있게 저는 방송을 하고 있고 대한전선은 이 추세에 살아있고 지금 전선이 이 모멘텀이 가장 강력해요. 전선주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선주를 주목해야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눌림목 자리에서 우리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만이 돈을 번다. 대한전선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하니까 영상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이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같이 제가 대한전선 정확한 맥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영상 촬영하고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는 딱딱도사의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신다면 저 딱딱도사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 자 대한전선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소통방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라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한전선이 지금 제가 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주식에너지에서 왜 대한전선을 주력 종목으로 밀고 있고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왜 얘기를 하고 있냐 그 배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들이 저는 그냥 무작정 올라간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대한전선 왜 올라가요 지금 제가 여기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AI부터 뿌리가 나온 거예요. AI랑 뭐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산업에서 다 뻗어져 나온 거예요. 결국에 이런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고성능의 어떤 그래픽 카드, 고성능의 메모리 카드, 고성능의 GPU, 고성능의 DDR5 이런 것들이 필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급등이 나왔죠.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엔비디아가 10년 전에 1억을 넣었으면 400억을 벌었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도 엔비디아를 2020년도에 들어갔었는데 너무 빨리 팔았어요. 그때 당시 2020년도에 액면 분할인가? 21년이었나? 20년에 액면 분할해가지고 그때 주가가 제가 150달러인가 160달러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900달러 넘어갔죠? 엔비디아? 엄청나게 올랐는데 너무 일찍 팔았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성능 싸움이 있었죠. 결국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나 이런 GPU에 뭐가 들어가요? 반도체 메모리 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성능 싸움이 일어나니까 반도체끼리 막 대결을 하면서 반도체가 막 주가 올라갔어요. 그 중에서도 성능적인 부분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HBM 분야가 각광을 받으면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폭등이 나왔죠. 이게 1000% 넘게 올라갔어요. 한미반도체. 그죠? 그리고 AI랑 또 연결이 있다 보니까 AI 서비스가 모든 서비스마다 사용되는 서비스가 달라요.
그 기호에 맞게끔 서비스에 맞게끔 AI를 구성하는 온디바이스 쪽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제주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죠. 이번에는 전력주를 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결국에 이런 반도체, 결국에 이런 그래픽카드, GPU, DDR5, 엔비디아의 어떤 메모리 칩들 이런 것들이 껴지면서 고성능 데이터를 요구하는 고성능 장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이런 대규모의 AI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전력을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 대규모의 전력망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후된 전력망으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이거를 고도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터진 거고 900조 원 그리고 50% 절반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50% 절반까지 하면은 1800조 원이 잭팟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장기 사업이고 이게 미국에 국한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더 많겠죠. 그래서 대한전선이나 전력망들이 지금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이런 배경들은 저는 알려드리기 때문에 대한전선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사라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다. 얼마까지 올라갈지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소통망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대한전선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저는 디테일 있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 중요하죠. 최대한 이게 올라갔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후속주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후속주. 자, 후속주는 뭐냐면 대한전선이랑 그렇게 관련성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들 꼭 봐야 된다. 왜? 11월 5일 날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 꼭 보셔야 돼요. 왜? 바이든과 트럼프가 맞붙는데 바이든이 밀고 있는 정책이 있고 트럼프가 밀고 있는 정책이 있어요. 트럼프가 밀고 있는 정책 중에 사실 대한전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트럼프는 인프라 쪽을 지금 계속 밀고 있거든요. 인프라 사업 확장, 인프라 확장. 그랬을 때 전력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전선 같이 주목을 해야 돼요.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 그 밖에도 정책 수혜주들이 있어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그리고 뭐 전기차, 그리고 헬스케어, 미용, 피부 미용, 그리고 바이오 쪽, 바이오 관련주. 트럼프는 뭐예요? 방산, 석유, 화학, 광물, 또 뭐 있죠? 인프라, 이런 쪽. 그래서 정책 수혜주들이 누가 대통령이 됐건 간에 일단 올라갑니다. 11월 5일 전까지. 미국 대선 전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 중에 진짜 찐또배기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 딱 두 종목만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대한전선도 있지만 대한전선과 별개로 두 종목을 추가로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한전선도 제가 추천한 이후에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눌림목자리에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두 종목 알려드릴 건데 이 종목들 11월 달 전까지 10월 달까지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종목명 가려놨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바닥자리에서 매집 기간이 있었고 그 매집 기간에 5개월에서 1년 정도 한 종목은 5개월 한 종목은 1년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 매집 기간을 이제 뚫어줬어요.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야죠. 그렇죠? 좋은 자리에 있다. 강력하게 미국 대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들 두 종목을 알려드릴 건데 딱딱도사의 히든 후속주 추천주를 받아보시고 대한전선 소통망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소통방의 입장을 도와드리고 후속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한전선 본격적으로 보시면은 오늘 마이너스 3% 빠졌어요. 그죠? 아, 도대체 주가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딱딱도사가 올라간다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여기서 매수 타이밍 한번 드리고 여기서 한번 매수 타이밍 드렸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눌림목자리 나오면은 기회입니다. 21선 지키면서 갈 거예요. 전선주들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반도체의 호황기가 왜 왔어요? 결국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가상화폐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서비스들. 그죠? 이런 서비스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급부상이 됐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성능 싸움들, 속도 싸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 안에서 주목을 받는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갔죠.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필옵틱스 이런 기업들 많이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반도체가 올라갈 때 이런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관련된 기술주들이. 근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이 AI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성능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 서비스를 하고자 함이잖아요. 서비스를. 그죠? AI나 뭐 로봇 이런 변화되는 어떤 산업 안에서 이런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될까요? 인프라가 갖춰져야 돼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대규모의 전력망,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갖춰져야지만 이런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노후 인프라를 싹 다 교체하겠다. 일단은 시범으로 50% 정도만 교체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50% 규모가 800조에서 900조 사이, 약 900조에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나머지 50%까지 마저 교체하게 되면은 1,800조 원에 육박하겠죠. 결국에는 이 산업의 그 중심에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인프라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또 핵심이 전력망이에요. 전력망. 그 데이터 센터에 수많은 뭐 GPU 달려있는 서버들, 뭐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거 들어가 있는 서버들 다 그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거의 수십만 대, 수백만 대가 될 텐데 그 서버들이. 그죠?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전선주들을 계속 주목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멘텀이 끝났습니까? 재료가 소멸됐어요? 지금 미국의 사업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 대규모 노후 전력망 교체 사업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발주를 준비하고 이제 제안하는 단계예요. 제안. 발주도 아니죠. 제안하는 단계예요. 아직 기업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사 기업 선정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선정이 되면 발주를 넣고 그 선정되는 기업 중에 대한전선이 낄 수 있겠죠. 그럴 때 대한전선이 매출을 내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매출을 따냈다. 발주를 따냈다. 사업 수주를 했다. 이 수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주가 급등 나오죠. 그래서 아직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섣부르게 이런 음봉자리에서 패닉셀하고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21선 위에서는 눌림목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이 내용만 알아도 우리 가족분들이 오늘 영상 다 보신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제가 트럼프 정책 수혜가 있다고 했죠. 전선주 미쳤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이랑 붙고 있잖아요. 11월 5일 날 뭐가 있어요? 대선이 있어요. 그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근데 이 트럼프가 밀고 있는 그 정책이 뭐가 있냐면 뭐 방산도 있고 석유 화학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인프라가 있어요. 인프라 건설. 근데 인프라 건설, 인프라를 확장시키고 건설을 늘리는 거는 다 전선주한테 호재예요. 호재. 이해가 되셨죠? 어떤 건설을 많이 대규모로 하더라도 어떤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를 증설하고 뭐 네옴시티 같은 거 있죠? 보시면은 이거는 사우디지만 네옴시티 마냥 새로운 혁신 도시를 만들고 건설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늘리고 데이터 센터 늘리고 이 모든 것들이 대규모 전력망이 들어가야 돼요. 전선주들은 무조건 호재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수혜주로 대한전선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대한전선은 올해 10월달까지는 계속 봐야 돼요. 9월달, 10월달까지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5월달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팔아버린다? 물론 제가 드리고 있는 이 후속주나 뭐 이런 정책 수혜주가 있어요. 얘랑은 이제 대한전선의 다른 종목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한전선은 이제 정책 수혜주 중에 공개 종목이고 나머지는 이제 비공개 종목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전선도 이제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면서 보셔야 된다. 절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오늘 하락에도 거래량은 잠겨 있었어요. 그죠? 거래량 거의 없었잖아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상 감사합니다. 역시 영상은 딱 도사님이 최고세요.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분석에 감동입니다. 도사님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쉽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대한전선 화이팅. 영상이 너무 좋아서 계속 보게 됩니다. 화이팅. 우리 가족분들의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장에서 쪽집게처럼 이해가 쉽게 설명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런 댓글들 덕분에 제가 힘이 나고 대한전선 끝까지 우리 가족분들 마지막까지 도움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대한전선 관련해서 정확한 맥점들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대응과 더불어서 후속주까지 추천주를 받아보시면 되는데 추천주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종목 빨리 받아보시고 대한전선 관련해서 소통방까지 입장하셔서 이런 디테일한 대응까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281-4675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 링크와 더불어서 후속주까지 두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